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대신맨 마이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설령호님하고 위대한님하고 스파링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선은 어차피 설령호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영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령호님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오늘은 위대한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위대한님의 최대의 장점은 그 다음이 맷집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관가하는 게 있어요. 기술적인 면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싸움을 해봤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지만, 뭐 어렸을 땐 다들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맷집에 대해서는 왜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저는 싸움을 못해요. 근데 맷집은 좋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맷집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위대한님 같은 경우에는 맷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몸도 타고났어요. 골격도. 일단은 골격 자체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역삼각형보다 일자 몸이잖아요. 그런 몸들이 명현만 선수도 그렇고 맷집이 굉장히 좋은 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골격 가진 사람들 보면은 힘도 굉장히 세고 타고난 힘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다고 그러잖아요. 뼈대가 통뼈고. 그리고 설령 위대한님이 운동을 안 했다고 해도 기본 가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위대한님이 생활하신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일반인하고 이제 위대한님하고 비교를 하면 왜 위대한님이 셀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냐면, 이유에 어쨌든 건달 출신이잖아요. 근데 건달 출신들은 긴장을 해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도 긴장을 해요. 왜? 언제 칼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요. 조폭들은 긴장을 안 하면 안 돼요. 사건이 언제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고 있다가도 전화 한 통 받으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소집명령 떨어지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항상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서도 긴장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님이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싸움 붙었을 때 누가 원투를 때리는데 그거를 피했어요. 위대한님이 느닷없이. 그것도 술 마신 상태에서. 물론 전성기 때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싸움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많고요. 그리고 많이 맞아도 봤을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맷집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왜 맷집이 강하면 좋냐면, 상대방이 때려도 쓰러지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위압감을 갖는 거예요. 얘는 왜 안 쓰러져? 엄태웅님하고 경기했을 때 영상 한번 보세요. 엄태웅님이 처음에 유효타를 많이 매겼어요. 그리고 그게 펀치가 약한 게 아니에요. 100kg가 넘는 펀치고 격투기 출신인데 그걸 맞고도 안 쓰러지니까, 유효타는 엄태웅님이 더 넣었지만 밀린 거는 엄태웅님이 더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뭐 한 대 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길거리 막싸움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전진해서 어떻게든 뭐 공격적으로 싸운 사람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맷집까지 있다. 그러면 네가 나 때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원투 날리고 뭐 몸으로 때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맷집도 좋지만 위대한님이 커버링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버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원투, 그리고 또 앞으로 가다가 좌우로 훅 날리고. 타이슨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타이슨 스타일. 위대한님이 복싱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커버를 두껍게 해요. 두껍게 하고 밀면서 가요. 밀면서 간 다음에 짧게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또 길게 치고. 위대한님
복싱 자체가 아마추어 상급이잖아요. 아마추어 상급인데 체중이 100kg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설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체중 차이가 10몇 킬로가 나요. 과연 설영호님 주먹으로 위대한님을 맷집을 뚫을 수 있냐? 저는 못 뚫는다고 보거든요. 못 뚫어요. 그리고 위대한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저는 길거리에서 격투기 선수를 만났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왜? 격투기 선수가 저를 먼저 때릴 일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제압을 하려고 하지. 제가 설령 정찬성님이나 김동현님을 먼저 때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김동현님이나 정찬성님이 저를 죽이겠어요? 한 대 정도 때리겠죠. 뭐 로우킥을 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하겠죠. 주짓수로 아니면 조르기로 해서 기절을 시켜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 프로 격투기 선수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시비가 붙었다고 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몇 대 때리질 않을 거니까. 여기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때리면 그래서 만약에 진단이 훨씬 많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돼요. 먼저 때렸어도. 쌍방이라고 해서 같은 쌍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틀리다. 어? 미국 같은 데에서는 한림가에서 막 싸우다가 먼저 때리면은 그리고 총 들고 막 오면은 총도 쏘고 그러잖아요. 왜냐? 총기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일본 폭주족 건거하는 영상하고 한국 폭주족 건거하는 영상하고 광복절 특집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일본 경찰들은 폭주족 오토바이를 그냥 경찰차로 밀어버려요.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이 있고 기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도. 물론 예전에 뭐 전두환 시절에는 그렇게 했죠. 뭐 얘기가 삼천포로 빠져드는데 중요한 거는 싸움에서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그런 선수라도 유리턱은요 한번 맞으면 쓰러져요. 근데 정말 위대한이라는 사람은 한 대 두 대 맞고 쓰러질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그분을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분의 싸움 실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비 트립 나가서도 상금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박문호 선수하고 하더라도 3대 정도는 유효타를 맞힐 것 같아요. 제 예상엔. 그리고 위대한님이랑 박현우님이랑 주먹이 온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전 다 봤어요.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박현우님이 나왔잖아요. 주먹이 온다에. 근데 위대한님이 나왔으면 더 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대한님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 심정을 만약에 나라면 내가 위대한이라면 거길 나갔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도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SK 프로 야구 선수였고 그러니까 대놓고 거기에 나가긴 뭐한 거예요. 그래서 박현우님 세컨을 본 거예요. 친구로 나온 거고. 왜? 구경은 와야 되잖아요. 관심이 있고 주먹이 온다 같은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위대한님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먹이 온다도 안 나오고 좀비 트립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대한님이 좀비 트립 나가면 상금 탈 확률 90% 봅니다. 90%. 왜? 일방적으로 맞고 쓰러지진 않아요. 단 박문호 선수가 미들킥을 차면 미들킥 몇 방 맞으면 쓰러지겠죠. 그리고 박문호 님도 최소 80%는 해야 돼요. 위대한님하고 붙으면 박문호 님도 80%의 투지를 갖고 해야 돼요. 뭐 봐주면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복싱을 하면서 봐주겠죠. 박문호 님이. 근데 한 대 맞았는데 이거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타이슨이네. 위타이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발차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차기를 맞고 쓰러지겠죠. 펀치 맞고는 안 쓰러져요. 제가 볼 때는 위대한님은. 그리고 복싱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맞아도 보고, 그리고 커버링이 좋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이유 어쨌든 뭐 조회수 나오고 뭐 구독 많으면 좋고 또 재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 썰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맷집이 좋아요. 저도 예전에 뭐 어릴 때는 9대2로 다구리 당해갖고 양쪽 턱뼈가 다 부러졌어요. 양쪽이 턱뼈가 다 나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힐링 대신맨 턱이 돌아갔다고 아침에 보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당장 입원하래요. 양쪽 턱뼈가 다 나갔다고. 그렇게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맞아도 아픔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요번에 위대한님 보세요. 이 치료하는데 마취 안 하고 치료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 맷집이 센 사람들이나 고통에 무딘 사람들은. 제가 저번 주에 임플란트하고 하느라고 이를 4개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런 거예요. 아, 자기 이 4개 뽑고 막 잠도 못 자고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그렇게 좀 고통이 무디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약은 먹었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병원 갈 때까지도요. 아픈 적이 없어요. 이가. 모르겠더라고요. 잘. 정말이에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열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때도, 저도 좀 솔직히 좀 유명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저희 고등학교 때 싫어하니까요. 이거는 증인도 있고 같이 맞은 친구도 있으니까. 제가 100대를 맞았어요. 100대를 지각해가지고. 근데 제 친구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100대 맞으면서. 근데 저는 100대 맞고 와서도 그냥 멀쩡히 걸어갔어요. 학교에서 그때 맞을 때 막 종아리, 허벅지, 뭐 엉덩이 해가지고 100대 맞았어요. 진짜로. 뭐 야구바 따로 100대 맞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 몽둥이 있잖아요. 쓰레기 빗자루 같은 몽둥이. 그걸로 해가지고 100대 맞았어요. 100대. 진짜 25년 전에 그때는 선생님들이 엄청 때렸다고요. 그런데도 버티는 사람도 있고 한 대만 맞으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한 대 맞고 저렇게 막 난리를 치나? 그러니까 이게 그 맷집의 차이예요. 그래서 싸움에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부분에, 맷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죠. 전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영상으로 방송인으로서의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뭐 이 사람 인생까지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했든 간에 과거에 뭘 했다, 지금은 현재는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방송이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방송을 하고, 내 인생을 못 살았으니까 방송을 못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나름 분석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제가 분석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찍는 거니까요. 오해 마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미화하거나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